여러분 스스로를 완전히 뭐랄까 유전자 단위에서부터 바꿔버린 회사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과거의 모습은 그냥 다 버리고 미래를 아예 새로 만들어버린 한 기업의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머릿속에 종합상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드라마 미생에서 봤던 서류 가방 하나 들고 전 세계를 누비는 그런 모습. 근데 오늘 얘기할 이 기업은요. 그 이미지를 그냥 와장창 깨부숴버립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가스를 직접 캐내고 최첨단 전기차의 심장 같은 부품을 만들고 심지어 하늘을 나는 제트기 연료까지 생산하는 거인으로 변신했거든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더 이상 뭐 서류나 서류 가방 이런 걸로만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눈앞에 떡하니 보이는 저런 거대한 정제시설, 항만, 이런 실물 자산을 직접 가지고 굴리는 회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마나 극적인 변화인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과거에는요, 그냥 남의 물건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로 1, 2%, 정말 박한 마진을 챙겼거든요. 이걸 상사맨이라고 불렀죠. 근데 지금은요,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A부터 Z까지 전부 다 직접 하는 글로벌 디벨로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어떻게 되겠어요? 40%, 많게는 60%까지. 이건 뭐 체급 자체가 달라진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변신, 그 첫 번째 엔진은 대체 뭘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요, 그냥 뭐 기름 사다가 파는 그런 단순한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땅속에서 캐내는 그 첫 순간부터 우리가 집에서 스위치를 탁 켜서 전기를 쓰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모든 과정을 자기들 손으로 직접 컨트롤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보시면 딱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업스트림. 미얀마랑 호주에서 직접 천연가스를 캐내는 거죠. 둘째, 미드스트림. 이 캐낸 가스를 광양에 있는 어마어마한 LNG 터미널에 저장해 놓고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운스트림. 이 가스로 직접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탄생부터 소멸까지 모든 걸 자기들 손에 꽉 쥐고 있는 셈입니다. 와, 60%.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가 아니라 60%입니다. 이게 미얀마 가스전 딱 하나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이라니 솔직히 일반 제조업이나 무역업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숫자거든요. 이건 그냥 돈을 찍어내는 기계, 진짜 배기 캐시카우라고 봐야죠. 자, 여기서 이 회사가 얼마나 똑똑하게 장사하는지가 드러나요. 여러분, 전 세계 가스 가격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거든요. 바로 그 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가스값이 싼 북미에서 일단 사와요. 그리고는 광양에 있는 거대한 터미널, 자기들 창고에 착착 쌓아주는 거죠. 그러다가 아시아 쪽에서 가스 비싸네, 필요하네 할 때 그때 딱 내다 파는 겁니다. 가장 쌀 때 사서 가장 비쌀 때 판다. 어떻게 보면 장사의 가장 기본 원칙인데 이걸 글로벌 스케일로 해내는 거죠. 에너지로 현재를 꽉 잡았다면 미래는 뭘로 잡을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성장 엔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모빌리티 사업입니다. 근데 여긴 단순히 부품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 산업의 판도, 심지어 지정학적인 구도까지 바꾸는 그런 스케일의 이야기입니다. 구동 모터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전기차의 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배터리에서 받은 전기를 힘으로 바꿔서 바퀴를 쌩쌩 돌려주는 진짜 핵심 중에 핵심 부품인 거죠. 그리고 이게 비단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올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그런 미래 산업에도 반드시 필요한 심장입니다. 목표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30년까지 1년에 750만 대 이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의 10% 이상을 먹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죠. 이미 북미 시장을 잡으려고 멕시코에, 유럽 시장을 잡으려고 폴란드에 공장을 딱딱 짓고 실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이 구동 모터코어의 성능을 결정하는 게 뭐냐? 바로 영구자석이고요. 그 영구자석을 만드는 핵심 재료가 바로 이 히토류입니다. 이름부터가 희귀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희귀한 자원을 특정 국가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회사의 진짜 무서운 전략이 나옵니다. 탈중국 공급망을 아예 새로 짜버린 거예요. 보세요. 원료는 북미, 호주, 동남아 이렇게 여러 군데서 가져오고 그걸 가공하고 정제하는 건 미국에 있는 파트너사랑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연구자석으로 모터코어를 만들어서 다시 미국이랑 유럽에 파는 거죠. 특정 국가를 완벽하게 배제한 자기들만의 완결된 공급망을 구축한 거예요. 이건 그냥 부품 장사를 넘어서는 엄청난 지정학적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업인데요. 아마 오늘 얘기 중에 가장 이게 여기서 왜 나와 싶으실 수도 있어요. 바로 식량 사업, 그 중에서도 파묘 사업입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아마 믿기 힘드실 겁니다. 이 식량 사업부의 최근 5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무려 40%입니다. 네, 40%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농업의 이미지랑은 완전 딴판이죠? 네, 맞아요. 40% 마진이라니 이건 웬만한 IT 회사나 플랫폼 기업 저리 가라 할 수준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냥 야작 이름으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진을 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농장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울 면적의 2배나 되는 인도네시아 팜 농장을 직접 소유하는 걸로 시작해서요. 거기서 나온 파묘를 직접 정제하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파트너사랑 손잡고 이걸 뭘로 만드냐? 바로 차세대 친환경 연료, 지속가능 항공유, SAF로 만드는 거예요. 평범한 농작물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열쇠로 변신하는 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에너지, 모빌리티, 그리고 식량까지 세 개의 큰 그림을 봤는데요. 이제 이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절대로 깨지지 않는 견고한 청사진으로 완성되는지 그 마지막 그림을 맞춰보겠습니다. 이걸 자연적 해지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막 올라요. 그러면 가스전이나 팜 농장처럼 원자재를 직접 캐고 기르는 업스트림 쪽에서 이익이 폭발하겠죠.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뚝 떨어지면 어떨까요? 그때는 발전소 연료비나 무역 원가가 싸지니까 이걸 가공해서 파는 다운스트림 쪽 마진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이 회사는 돈을 버는 구조인 거예요. 마치 날이 좋으면 집신 팔고 비 오면 우산 파는 상인처럼요. 늘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번 돈, 그럼 회사는 이걸로 뭘 할까요? 주주들한테 아낌없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빈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배당금을 매년 23%씩 올리겠다. 그리고 버는 돈의 절반은 무조건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딱 못을 박았어요. 이건 회사가 앞으로의 성장에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사업 구조가 탄탄하고 돈도 잘 벌고 주주들한테 잘해주기까지 하는데 이상하게도 시장에서는 아직 죗값을 다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다른 글로벌 회사들이랑 비교해보면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장이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아직 다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회사가 단순한 상사에서 벗어나서 원자재부터 최첨단 부품까지 이 모든 가치 사슬을 장악해 나가는 거대한 청사진을 함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국경의 벽은 점점 높아지고 공급망이 곧 무기가 되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에 쥔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넘어서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생존 방정식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